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12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개별원가 계산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말 문제가 나올 때는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자,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1번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종합원가처럼 우리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를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개별원가 계산은. 그죠? 왜냐하면 개별원가 계산은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항공기를 만든다, 뭐 헬기를 만든다. 그죠? 그러면 제조원가가 집계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원가는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종합원가는 완성품 한산량 계산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자, 3번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자, 이 말도 맞아요. 자, 4번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자, 공정별로 하지 않아요. 작업별로 하는 거지. 개별원가는 종합원가가 공정별로 하는 겁니다.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서를 작성하는 것은요, 우리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근데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종합원가입니다. 공정별은 종합원가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만 알고 있더라도. 자, 이번에는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는 거네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잠시 흐름이 끊겼네요. 자, 비정상 공소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요거 여러분들 알고 있지요? 자, 우리 물량 흐름을 파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물량 흐름을 자, 요것을 자, 우리 제공품 계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차변이고 요게 대변입니다. 자, 우리 기초 제공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겠지요. 근데 뭐 이렇게 단기 발생액이라고 적을게요. 네. 자, 기초 수량이 보자. 기초 제공품 수량이 200개고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게 600개입니다. 자, 금액으로 따질 때는 단기 발생액이라 하고 우리가 수량으로 이야기할 때는 단기 착수량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죠? 자, 그래서 합계가 자, 800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이네요. 자, 그리고 단기 완성량이 자, 6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말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이 50개가 있네요. 자, 이것을 썸을 내보면 자, 차대변이 맞아야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차대변이 안 맞습니다. 100개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것을 우리는 공손이라고 합니다. 공손이 100개가 발생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정상 공소는 당기 완성품의 10%로 가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정상 공소는 이렇게 된다. 그죠? 자, 당기 완성품 650개 곱하기 10%라는 가정이 있네요. 그러면 몇 개? 6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정상 공소는 100개 중에서 65개를 차감하고 나면 35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 공소는 65개, 비정상 공소는 35개에서 합계가 800, 800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5개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비정상 공소 수량을 계산하는 거나 정상 공소 수량을 계산하는 거나 자, 동일한 겁니다. 그죠? 네, 동일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밖에 더 있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다 풀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원가 핵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자, 이론 문제를 작성해 봅시다. 자, 1번에는 3번, 자, 2번은 2번, 자, 3번은 1번, 4번은 2번, 자, 5번은 요거 아까 제가 고쳤죠. 그죠? 1년인데. 자, 5번에 1번, 자, 6번에 3번, 7번에 3번, 자, 8번에 아까 8번에 답이 뭐였죠? 절단 부분 총원가, 절단 부분의 총원가는 우리 70만 원이 되겠다. 그죠? 자, 요거를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네, 요거. 절단 부분이라고 물었으니까 70만 원. 그러니까 답이 이거네요. 자, 8번에 2번. 자, 9번에 요거 4번. 10번 또 4번. 자, 골고루 나오네요.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부가치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다음은 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자,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와 납부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자, 이 표현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사업장이 둘 이상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차이점은요.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이 한 개입니다.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장 개수만큼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증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모든 의무를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장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총괄하여 납부와 환급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요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2번. 자,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 주 사무소로 한다. 지금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요거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자, 법인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에서 자, 법인은 본점만 주된 사업장으로 가능합니다. 아셨죠? 좋아요. 그래서 11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11번에 2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12번 우리 영세율과 면세 관련된 거네요. 자, 다음은 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제아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바로 틀렸다. 그죠? 수출에 해당하게 되면 우리 뭐예요? 그렇죠. 영세율을 적용해야죠.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다. 그렇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3번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거 우리 수차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자, 영세율은 부가치세법상 가세 사업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간이 가세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이 가세자도 영세율을 적용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4번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대요. 자, 이거 맞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요렇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 하면 되나? 자, 토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워버려야 되겠네. 자, 요거 하나 더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 공급, 뭐 우리 처분,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임대 빌려주는 겁니다. 그죠? 자, 토지의 공급은 무조건 면세예요. 면세. 아셨죠? 자, 건물의 공급은 자,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가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면세입니다. 그 면세가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건물은 뭐 상가 건물 뭐 다 필요 없고 전부 다 가세예요. 하지만 딱 하나 면세가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 아셨죠? 자, 이번에는 임대입니다. 임대. 자, 임대는 토지 자, 원칙이 뭐죠? 가세예요. 완전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주택 부수 토지의 주택 부수 토지 요거는 우리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자, 건물요. 예, 당연히 가세죠. 네, 원칙 가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면세. 자, 이것은 주택 건물. 자, 공급을 할 때는요, 국민주택 규모를 따지는데요, 임대를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따지지 않고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영세율과 면세를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해줬죠.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죠? 국민주택 규모 식구가 많아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로 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면 너무 힘들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의식주 중에 우리 그 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까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가세한다는 것은 너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헷갈리는 요소들이거든요. 자, 깨끗하게 암기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13번으로 한번 볼까요? 자, 13번. 다음은 수정 세금 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자,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계약의 해제로 제한화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을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요? 제가 작성 일자를 할 때 뭐 해제일, 뭐 한입일, 그리고 뭐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자, 그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요거는 어떤 거죠? 그렇죠. 처음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부분색 글씨로 쓰거나 음해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자, 3번. 자, 한입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그죠? 한입되었으면 처음 세금 계산 작성 날짜를 이게 아니고 우리 한입일을 작성 일자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한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3번은 3번 체크하고, 자, 4번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다. 자, 그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죠. 자, 당초 세금 계산서를 없애거나 하는 것들은 자, 음의 표시 또는 붉은색 표시 또는 추가적으로 작성되는 것들은 또는 플러스 되는 금액들은 검은색 글씨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거 보면서 이 수정세금 계산서는 두 장을 발급해야 되는구나 또는 한 장만 발급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14번. 자, 이제 부가치세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소득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국적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승무원들 있잖아요. 아무리 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죠?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어, 세법상 우리나라에서 사는 곳으로 봐야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자, 승무원들 자, 외국 나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집에서 자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그리고 만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거주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2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예, 맞습니다. 자, 요런 것들 좀 주의를 하세요. 이거 다음 날 이런 거 있죠. 자,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죠? 다음 날부터다. 자, 3번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0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라 본다. 자, 여러분들 비거주자의 정의가 뭐예요? 그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우리는 비거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거주자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자, 주소 뒀냐? 거주자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거주자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거주자고요. 그리고 거주자가 아니면 그냥 비거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았죠? 왜냐하면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 범위가 다릅니다. 자, 거주자는 자, 국내 소득 플러스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가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세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비거주자. 자, 비거주자는 우리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국외 소득에서는 가세하지 않고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세관청에서는 어떻게든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한국인이든 거주자로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게 더 강하겠죠.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15번은 우리 결손금하고 관련된 14번 체크 안 했네요. 14번은 4번이 틀렸다. 그죠? 네. 자, 15번.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해당 가세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6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예외 없이 이게 틀렸어요. 네. 자, 어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를 상실하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게 되면 우리 적용해 줍니다. 아셨죠? 무조건 추계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불가항력으로 장부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결손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은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자, 공제 순서도 중요하지만 자, 결손금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자, 첫 번째. 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는요, 주택 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은요, 오늘은 참 전화가 많이 오네요. 계속 흐름이 끊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부동산 임대소득 중에서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일반 사업소득에서 본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면, 자, 일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한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우리가 공제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아셨죠? 자, 그리고 결손금 공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결손금 공제 순서는요, 우선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 이 결손금이 차기로 2월 되고 나면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 자,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과 자, 2월 된 2월 결손금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결손금 먼저 공제하고 그리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다. 그죠? 자, 2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요. 2월 결손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순서로 공제한다. 예, 맞아요. 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외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그러니까 이 3번은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요거. 네, 요거. 자, 부동산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진짜 순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입니다. 그죠? 타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예, 맞아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 4번.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가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세기간에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 맞죠? 자, 결손금 먼저 공제하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5번은 1번.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오네요. 1번이 4개, 2번이 4개, 3번 4개, 4번 3개, 이렇게요. 자, 이론 문제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우리 실무시험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무시험. 자, 용인전자예요. 회사 코드가 9222. 자, 용인전자고 9222. 그리고 회기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단기 9기가 요것도 맞다. 그죠? 다 됐어요. 자, 우리가 다른 버전을 열지는 않았어요. 자, 다음 거래를 일반 존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일반 존표 입력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존표 입력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 일반 존표 입력은요. 자, 이렇게 월일을 먼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만약에 1월 달이다. 5일이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요거는 그 전에 입력되어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실제 시험 버전의 어떤 그 수업용 K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입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많이 입력되어 있다. 자, 지금처럼 월일을 조회한다 할 때 1월부터 12월을 조회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하지만 변경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떤 특정 월과 특정 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반 좌표 입력은 이게 원체 간단한 것들이라서 그렇게 뭐 그 뭐냐 프로그램 운영이 뭐 어렵거나 그렇진 않다.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입력 시 유의사항을 잘 봐야 돼요. 자, 일반적인 조교의 입력은 생략합니다. 하지만 타계정 대처거래는 조교 버전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 1월 5일 날에 자, 접대비가 발생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자,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입한 상품 자, 뭐 100만원치를 그 뭐냐 거래처에 선물 목적으로 그 뭐냐 뭐 배송해 주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계정 대체거래 자, 여기 1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 자, 우리 거래처의 선물 목적이니까 어떤 계정 써야 된다? 그렇죠. 접대비를 씁니다. 맞았죠? 자, 100만원 입력을 해주죠. 자, 그리고 대변 자, 상품이 빠져듭니다. 자, 상품을 그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상품이 제거돼야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이 조교에 보게 되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타계정 대책으로 손익계산서 반영분 그러니까 상품은 매출 원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접대비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8번 코드를 이렇게 적어주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이게 타계정 대체 거래입니다. 자, 두 번째 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자,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요. 자, 만약에 자, 상품을 상품 보자. 접대비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카드로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 카드 회사에는 다음 달에 지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자, 미지급급 채무예요. 채무. 그죠? 채무에 채무. 그럼 거래처를 걸어 줘야 됩니다. 자, 어떤 카드 회사요? 자, 매입했던 그 카드 이런 식으로 걸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을 거래처 코드를 건다는 겁니다. 자, 미지급금은 채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대여금 뭐 이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조경비는 500번대, 판매관리비는 800번대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자, 접대비를 검색하면 자, 제조원가 513번 500번대 접대비 그리고 813번 판매관리비의 접대비 요거를 구분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거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거 800번대 판매관리비와 판매관리비에 있는 접대비는 우리 본사나 영업부 직원이 사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 아무튼 자 오늘 우리 12주차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바로 실습 진행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